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티스 법률그룹의 션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커머셜 리스 조정으로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제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런 봉쇄령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렌트비를 일부라도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락다운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난 2008년처럼요,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자, 먼저 렌트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부의 발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So for tenants, through May 31st, there will be no eviction proceedings. There'll be no enforcement as it relates to your inability to pay for COVID-19. 네, 이 뉴스에서는요, 주지사는 주정부가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5월 말까지 퇴거를 막아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도와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When our courts open back up and when they do take these matters forward, which i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t will occur, which is why the governor and others are encouraging people to pay their rent and mortgage if you can. 네, 이 주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요, 5월 말이 지나면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5월 말이 지나면 법원도 정상적으로 다시 퇴거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낼 수 있다면 렌트비를 내라, 이러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렌트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입니다. 왜 그렇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기억하십니까? 당시 주택 차압이 확 늘어나면서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고요. 특히나 스몰 비즈니스의 타격이 컸죠. 근데 그 당시는 랜드로드보다는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테넌트들의 위기였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령은요, 랜드로드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극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야 문 닫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면 되죠. 근데 랜드로드는 지금 건물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2008년과 비교해서 다른 점 한 가지는요, 이번 상황에서는요, 우리 테넌트가 랜드로드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요, 랜드로드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바이러스 위기를요, 절호의 기회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드리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요, 나 렌트비 낼 돈 없다 하고 이렇게 버티면서 렌트비 억지로 깎으신 분들요, 네, 나중에 안 좋은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리스가 5년에 5년 옵션 계약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계약서에서 렌트비를 못 내서 디폴트가 될 경우에 나중에 밀린 렌트비를 낸다 하더라도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취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렌트비 못 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일부 랜드로드 중에는 좀 경기가 나아지고 새로운 테넌트 구하기가 좀 쉬워졌을 때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과거에 자신에게 좀 골탕을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테넌트를 내보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치사한 얘기지만 그 당시 렌트비 깎아줬으니 우리가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나갈 때 디파짓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 살아가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요? 예, 그래서 랜드로드하고는 더더욱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면서 랜드로드에게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비를 내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먼저 명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랜드로드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줄 뻔히 아는데 굳이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필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투고 장사라도 하려고 문을 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줄에 가게 밖으로 줄이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봉쇄령 때문에 지금 도저히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다. 또 식당의 경우 딜리버리나 투고 장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종업원 봉급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낼 수 있는 렌트비 액수를 알려주세요. 네, 돈의 일부라도 보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죠. 하지만요, 나 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은요, 설령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랜로드에게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10%라도 정성을 보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렌트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래서 남은 밸런스와 앞으로의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 PPP 론 신청하셨습니까?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는 그 SBA 론인데요. 네, 그 융자의 사용처는요, 페이롤뿐만이 아니라 렌트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PP 론을 이미 신청했다고 알려주시고요. 그 융자가 나오면 그 일부를 렌트비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또 여러분 EIDL 론 신청하셨습니까?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네, 그거는 좀 더 액수가 크죠. 그래서 그 더 큰 액수가 나오면 그 아마 밀린 렌트비를 우리가 한꺼번에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PPP나 EIDL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요, 이거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구제금융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 실질적인 예를 놓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렌트비 일부라도 보내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넌트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어떤 도움이냐고요? 현재 상황에서요, 랜로드가 살아남으려면 정부나 또는 은행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테넌트가 협조를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십시오. 어떤 도움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SBA 융자 신청에 업데이트가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요, 반드시 전화가 아니라 라이팅으로 하셔야 합니다. 편지가 가장 최고고요. 그게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랜로드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뭐 열심히 연락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테넌트 우리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랜로드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랜로드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사정입니다. 우리가 렌트비를 못 내면 랜로드로서 이빅션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죠. 하지만 지금 government moratorium 때문에 그 전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셜 융자는요, 어떤 그 정형화된 그 융자 조정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mortgage moratorium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건 우리 주택 융자예요. residential 융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commercial 융자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랜로드는 페이먼트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빌딩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캠 차지도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번 상황 때문에 렌트비 못 낸 거 어디 가서 나중에 가서 받기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랜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커머셜 융자 조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도저히 안 되고 힘들다 하면 그냥 부동산 매각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상업융자 조정을 생각해 볼까요? 상업융자 조정의 키는요, 어떻게 빨리 정상 회복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상으로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데 효과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은행은 그 각각의 테넌트가 제출한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 테넌트가 해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랜로드가 실제 융자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생긴 손해를 그 랜로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지원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업융자 조정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는 걸 강조해야 하거든요.
현재 렌트비 받지 못한 거를 증명하는 건 간단하죠. 근데 어려운 점은요, 앞으로 어떻게 렌트비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얼마나 더 갈 것인지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그 테넌트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hardship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예측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랜로드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렌트비 삭감 또는 좀 더 장기적인 리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페이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의 랜로드가 빌딩을 매각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랜로드가 협조해 준다면요, 우리가 이번에 이 빌딩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넘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운페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역시 랜로드가 협조만 해준다면 다운페이는 물론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커머셜 융자의 이자의 절반 정도에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대로 랜로드에게 먼저 연락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대화는 글로써 증거를 남기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비가 내기 힘들다라는 서두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 그 힘든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정부 보조금 신청을 했으니 나오는 대로 렌트비 일부 또는 전부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랜로드의 융자 조정이나 정부 보조금 신청에 테넌트로서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여섯 번째,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생기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알려주십시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위기입니다. 하지만 랜로드, 테넌트 이렇게 서로 협조한다면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랜로드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도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제가 제공할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바이러스 상황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그때는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막 돈을 때려붓지를 않았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많은 지원금을 쏟아붓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몰 비즈니스 돕는다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 놨는데 왜 우리에게 당장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SBA 융자나 그런 지원은요, 거의 모두 그 직원들의 봉급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꼭 그런 봉급 기록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격 조건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강의에서요, 제가 실질적인 예를 놓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요, 어떤 대기업이나 재단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신청할 때 요령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ocal Initiative Support Corporation이라는 non-profit 비영리 단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LISC라고 주로 부르죠. 최근에 베라이전이라는 대기업에서 250만 불을 받아서요, 이미 스몰 비즈니스 지원해주는 그랜트로 다 나눠줬는데요. 이거 실제 해보니까 SBA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도와드린 고객들은 이미 10,000불씩 다 받으셨어요. 재미있는 점은 가산점으로 마이너리티 사업주들에게 특히나 특혜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어떤 스토리로 신청을 하면 그 확률이 확 올라가는지 그런 점들을 또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한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그랜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lesforce.com이라고 소프트웨어 회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업이나 또는 마케팅 할 때 그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제작하고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으로서 직원이 2명에서 50명 미만인 그런 회사들, 스몰 비즈니스들을 그랜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4일이면 마감을 하는데요. 이 그랜트 역시 마이너리티가 주인인 사업인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강조를 하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요런 그랜트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기료나 그 가스나 수도세나 뭐 보험 등등 각종 그 필수 공공 요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삭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도 각 그 지역별로 공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CARES Act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원금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죠. 근데 그 예산의 일부는 현재 주정부나 카운티 같은 그 로컬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지원금의 상당수가 공짜 지원금, 다시 말해서 그랜트 형태로 그 로컬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각 지역마다 그 모니터에서요, 그런 프로그램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을 조사해갖고 어떻게 그 지원서를 작성하면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지역을 조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에 좀 알아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 정보 공유를 바라는 바인데요. 혹시 이렇게 보셨을 때 저 프로그램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요. 좋은 프로그램이면 계속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정부에서 힘든 그 소상공인들 나눠주기 위한 공짜 돈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주기는 줘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한인동포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랜로드 여러분,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왜냐하면 커머셜 그 융자 조정은요, 조금 특수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그 풍부한 전문가도 부족하지만요, 실제로 그 구체적인 그 recovery plan, 재생 계획을 증명하고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계획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각 건물마다 다르고, 속한 인더스트리 다르고, 건물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렌더, 은행의 성격도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동영상 강의로 정형화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즉시 연락 주십시오. 정말 도와드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말 위기죠? 하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보수는 후불제예요. 성공 보수제예요. 그래서 일단 융자 조정이 성공을 하면 삭감된 원금 또는 이자, 그런 그 조정된 액수의 일부 그 작은 퍼센티지를 저희 수입료로 받고요. 만약에 forbearance를 받았을 때는 그냥 소액의 플랫피만 받습니다. 혹시 융자 끼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캐시로 건물을 구입하셨다고요? 네. 또는 그 아파트와 같은 그런 그 레지덴셜 임대 사업을 하십니까? 현재 광범하게 진행되는 그 렌트 스트라이크 때문에 아마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연락 주십시오.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고요? 먼저 그 랜로드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테넌트들이 겪는 고생을 정말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단 이런 노력에서 생긴 손해는요, 네, 반드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그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 상황을 악용하는 테넌트들을 미리미리 잘 구별해서 증거 자료들을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상황 이전부터 렌트비 안 내고 질질 끌던 테넌트의 경우에 현재 바이러스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하는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테넌트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려는 테넌트들은 철저히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은요, 이메일로 주세요, 먼저. 그래서 사정이 급하신 분 먼저 저희가 연락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은요, info@fortislawgroup.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information 할 때 info죠. info@fortislawgroup.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